자, 지금부터 몇 개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20번부터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있고 마이너스 3,0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 t, t제곱 간의 이 거리의 최소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이 점 P는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포물선 위에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T의 범위를 정할 필요 없이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AP 길이는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써볼게. T에서 빼기 3을 한 다음, 그러니까 부호 바뀌지? 제곱. T제곱에서 0 뺀 다음에 제곱하면 T 4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4차식이 돼. 이 4차식이 최소가 되려면 루트가 씌워져 있지만 그럼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최소가 될 때 전체적으로 루트를 씌워도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이 4차식의 최소값을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별도로 저 4차식을 그냥 y라고 표현을 한다면 4차 함수처럼 해석을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미분하고 4t 세제곱.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0이 되는 후보값을 찾을 거야. 2까지 묶자. 3의 약수 마이너스 1로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된 거야. 그러니까 t 플러스 1이라는 인수 있고 나머지 뒷부분은 여기 2t제곱 그리고 너희가 이 부분은 천천히 좀 인수분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여기가 2, 1, 3, 1 여기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극소가 되겠지. 자, 얘를 이용해서 본래의 4차 함수를 표현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극소값 찍고 그리고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의 4차 함수. 그럼 이때 높이까지 알아보면 f-1은 여기 4차 함수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 1 플러스 1 빼기 6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계산이 여기 10이고 4,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의 함수의 최소값 5를 찾은 거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는 루트까지 씌워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최소값은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 21번 문제. 자, 이렇게 2차 함수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다 이거지. 이때는 사각형이 사다리꼴로 그려지네. 그럴 때 선생님이 보통 1, 4분면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잡는다고 했었지. 9 빼기 t제곱.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나머지 점들도 찾을 텐데 이 1, 4분면에 있는 이 점 P가 이렇게 꼭지점에 있으면 얘는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자, 꼭지점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때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이 t좌표는 0보다는 크고 그러면 이 선분 어딘가에 이 곡선 어딘가에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x절편에 있다면 또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때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은 얼마냐면 y가 0일 때의 x값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이때 t점의 좌표는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반대편에 있는 거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 9 빼기 t제곱 높이 똑같지. 그리고 얘는 고정점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랬을 때 사다리꼴 넓이. 우리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자, 윗변 예지 t부터 마이너스 t까지니까 길이가 2t가 되겠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게 높이가 되는데 이 높이는 반대로 이 P점의 y좌표가 되겠지.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계산이 되더라. 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2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t 플러스 3, 9 마이너스 t 제곱. 자, 전개까지 해볼까? 차수별로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7. 자, 그리고 제한 범위는 0부터 3까지. 이거 꼭 써줘야 돼. 0부터 3까지. 그랬을 때 이 y의 최대를 구하세요.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함수 찾고 0 되는 후보 찾고 자, 도함수 그려보면 t축 여기 마이너스 3, 1. 자,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지금 복습겸 하나 따져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극소 뿔마 극대. 그러면 3참수가 마이너스 감소하니까 감소하다 극소 찍고 플러스 증가하다가 내려오고 이때 x좌표가 마이너스 3 이때 극대의 x좌표는 1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이 t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만 변할 수 있어. 0이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1이니까 0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되겠지. 0부터 이쯤 3까지. 여기 영역 내에서 무슨 값? 최대값을 찾고 싶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의 최대는 언제 발생해? 이 점, 극대점이 곧 최대값이지.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야. 대부분의 이 도형 활용 문제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 찾으라고 했을 때 사실 극대 극소에서 그 최대와 최소가 다 발생하니까 빨리 그 값만 찾으면 된다 이거야. 이때 이제 최대값은 f1의 높이니까 함수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지. 함수식이 얘였어. 여기다 넣는 거야. 물론 이거 전개한 게 위에 거니까 위에다 넣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1 더하기 3이니까 4고 곱하기 9 빼기 1, 8 이렇게 되니까 32가 되지. 그러니까 이 넓이의 최대는 32가 되는 거고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도 중요하다는 거지. 얼마였냐면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됐기 때문에 t는 뭐였냐면 내가 설정한 미지수 p점이었어. p점. 요 점.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1일 때, 즉 p가 1,8에 있을 때 그려지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 소리야. 22번 문제 보면 지금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10인데 여기에 내 귀퉁이에 정사각형을 잘라낸다 그랬어. 그러면 잘라내는 모든 선분의 길이들이 x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자의 그 가로 길이가 되는 애는 16 빼기 2x가 되겠지. 그럼 세로의 길이는 10에서 양쪽에 2개 빠지니까 10 빼기 2x가 되고 접어 올렸을 때는 이 x가 높이가 되겠네. 자, 이런 뚜껑 없는 애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 부피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피에 대한 식을 하나 써보면 y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해보면 3차함수가 되잖아. 이 3차함수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3차함수의 변수인인 x가 실수 전체냐? 그런 건 아니지. 왜냐면 종이를 자르기 때문에 얘는 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변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면 최대 몇은 넘으면 안 되냐? 이런 조건을 쓸 때는 이 문제에 등장하는 이 변들 있지. 이 변의 길이가 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애를 정리해보면 최대값까지 찾을 수가 있어. 자, 이 세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 왜? 얘네들은 다 변이기 때문에. 그럼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5보다 작아야 되고 x는 8보다 작아야 되겠지.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5보다 작아요, 8보다 작아요, 5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게 이제 x의 제한된 범위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존재하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제 도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냥 바로
미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돼. 근데 이걸 그냥 싹 다 전개해도 되고 조금 팁을 주면요. 여기서 2의 배수고 2의 배수니까 둘 다 2의 배수 빼면 일단은 4가 되고 나머지 애들만 쓰면 8 빼기 x 여기 5 빼기 x 여기 x 좀 식을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해놓고 전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x제곱 빼기 5 빼기 8 그러면 13x 더하기 40 그리고 여기 x 한 번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4가 곱해져 있을 때의 미분은 이 4는 그대로 그냥 앞에다가 써주고 아래에 있는 것들만 미분을 하면 돼. 3x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0.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 해보면요. 여기 3, 1, 10이랑 4 안되고 8, 5, 3, 8에 24, 8, 2랑 20, 2랑 20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2랑 20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래로 도함수를 그려보면 자, 여기 3분의 20, 여기 2 그러면 풀이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여기가 반대로 썼네 선생님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분의 20. 여기가 2고 여기가 3분의 20.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였으니까 0은 여기라고 하면 대충 요 사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최대는 이때 발생하는 거지. 이때 f2는 곧 극대값이자 최대값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f2 함수값을 찾으면 되겠지. f2는 요 식에다 넣어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16 곱하기 4니까 16 빼기 4니까 여기 12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여기 6 곱하기 2 14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언제? x가 2일 때 양쪽을 2cm씩 접었을 때.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 23번 이렇게 입체 도형 안에 내접하게 그렸을 때는 되도록이면 단면을 하나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면. 얘를 이렇게 뚝 칼로 탁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면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밑면의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 전체가 한 10이 될 거고 이렇게 높이가 10인 이런 원뿔 안에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하게 될 거야. 그럼 단면만 봤을 때는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우리 닮음 이용한다고 했었지? 자, 한쪽 잘 봐봅시다. 여기 길이가 5, 여기가 10이니까 비율이 빨간색이 1대 2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닮은 삼각형들 많잖아.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닮은 길이를 이용한다라고 치면 그럼 이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다면 이때 얘는 2배니까 2x가 되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 지금 빗금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처음 전체 높이가 문제에서 1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2x만큼 빠지기 때문에 10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지. 높이가. 자,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도형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0 빼기 2x고 여기 밑변의 길이는 x가 된다. 사실 얘를 이제 입체적으로 그리면 반지름이 x고 높이가 10 빼기 2x가 되는 이러한 도형이 그려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 도형의 원기둥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넓이 원이죠. 파이 x 제곱에다가 높이 10 빼기 2x를 곱하는 것이. 자, 변수가 x인데 그럼 얘도 변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는 크고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변의 길이가 양수예요. 이렇게 쓴다면 x는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제한된 범위. 자, 파이는 3.14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거 그냥 상수로 보면 돼.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할 때는 파이는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이 부분만 미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본래 함수가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뭐 2도
뺐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 자, 그러면 식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놓고 출발을 합시다. y는 자 여기서 2 빼면 2파이의 x제곱 5 빼기 x니까 2파이 곱하기 괄호쳐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자, 그럼 미분하면요 2파이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될 거고, 0이 되는 포인트 찾고 싶으면 자, 두 개 공통인수 x 있죠?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도함수 옆에다가 살짝 그려보면,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게 얘 3.14에다 2 곱하니까 6.24라고 하는 양수, 그런데 전개되면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6파이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질 거야. 얘가 0이 되는 포인트가 0이랑 3분의 10 두 개니까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10.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래 3차 함수는 맞불 감소하다가 0 찍고 증가하다가, 자 여기 높이 0, 여기 3분의 10. 이게 본래 함수 fx.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한된 범위가 0부터 5라고 했으니까 0부터 3분의 10 지나가고 5 이쯤 되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를 계산하세요. 얘가 곧 최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최대의 높이는 f 3분의 10이 곧 최대값이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천천히 산수를 해주세요. 대입할 때 여기에 있는 y식 혹은 요 식에다 넣는 게 좀 편하겠지? 전개하기 전에 있는 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 몇 개 선생님이 주요 문항들 미리 표시해놨거든. 그것들만 조금 하나 풀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거 풀기 전에 여기 자주 등장하는 거 개념 하나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이거 계속 괴롭히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 자, 뭐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면 x의 값이 이렇게 뭔가 실수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방정식에 나오는 두 근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냐 작냐, 특정한 p, 이건 문제에서 정해주는 실제 값이에요. 이 값보다 크다, 작다, 이런 조건을 가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냐. 1번,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떤 두 근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두 근이 문제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p,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문제에서 정해주는 값이야. 이 값보다 이 알파, 베타가 컸으면 좋겠대. 그래서 두 근이 p보다 클 조건. 고1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 판별식.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이렇게 두 근이 p보다 크려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조건을 쓰는 거야. 판별식. 일단 두 근이 뭐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같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려면 판별식 조건이요. 그 다음에 축. 자, 이때 축의 방정식을 하나 그려보면 p와 축을 비교해보면 축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축이 p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자, 이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a분의 p, 이게 바로 축을 계산하는 식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함수값. 어디에서의 함수값이냐면 문제에서 딱 정해주는 이 특정한 이 p에서의 함수값. 여기겠지? 이때의 높이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만 두 근이 p보다 크게 그려질 수 있다. 자, 그럼 얘 응용하면요. 옆에다가 비교해서 그려볼까. 2번,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작을 조건. 쭉 방정식을 그렸는데
풀었는데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내가 문제에서 정해준 이 P보다 왼쪽에 작았으면 좋겠대. 자, 조건의 방법은 똑같아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축은 좀 위치가 바뀌었죠. 왜냐면 축이 지금 P보다 왼쪽에 있지? 축이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에서의 함수값, 이 점의 높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높이는 플러스. 똑같지? 이 세 번째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다르게는 자, 이렇게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으면 이 두 근 사이에 문제에서 정해준 특정한 P가 있을 조건이라는 거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해서 한 근은 P보다 크고, 그죠? P보다 크죠? 다른 한 근은 P보다 작다. 그쵸? 얘는 지금 P보다 작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이때 P에서의 높이 함수값 조건만 하나 쓴다 이거예요. FP가 음수다. 이 조건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겠지. 자, 이거 고1 때 다 했었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났었던 친구들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둡시다. 4번. 그러면 두 근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좀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알파, 베타라고 하는 두 근이 있는데 문제에서 딱 정해주는 두 근 알파, 베타가 특정한 값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자, 여기 X축 보면요. 두 근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이 참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그러면 1번, 2번에 썼었던 두 근이 P보다 크고 두 근이 Q보다 작다.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일단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돼요. 두 개, 뭐 중근도 포함.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의 위치. 여기가 축이죠. 축이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였지? 함수값의 조건이었지. 특정한 P라고 하는 값에서 이 그래프의 높이가, 이차함수의 높이가 반드시 양수, 그리고 문제에서 정해준 Q값의 이때의 높이도 플러스. 이렇게 그려지면 이 2차 함수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두 점 알파, 베타가 PQ 사이에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내용이죠. 꼭 한 번씩 써보고 옆에다가 필기도 해주세요. 자, 정리를 해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2번 문제. 자, 2차 함수 3차 함수 얘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감소한다?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건 뭘로 따진다? 도함수의 보호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에서도 높이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보면 자,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자,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그릴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구간이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1이죠. 자, 첫 번째 계수, 두 번째 계수. 두 번째 계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 축 몰라요. 그냥 아래로 블록으로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뭐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 그려주면 문제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점 그리고 1이라고 하는 이 점 있죠. 이 두 점의 높이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0이면 안 되고 0보다 작아야 된다. 반드시. 그럼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때 이 점의 높이 f-2점 이 높이가 어때야 되냐 이거죠. 얘가 높이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1에서의 높이도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이 점. 그럼 그래프가 이게 도함수죠. 만약에 두 점이 높이가 0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사람이 원하는 구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차 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 본래 함수는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와 1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극값.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에서 극값을 갖게 되면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구간이 감소 구간이 이렇게까지 돼도 되니까 이 마이너스 2였을 때의 높이가 사실은 0이어도 되냐. 근데 사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점은 지금 감소하는 점은 아니라고 했었죠. 이 3차 함수의 감소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 비워두고 여기가 이렇게 감소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높이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이 극점이 되면 이 감소 구간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 2, 1 얘가 다 감소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빠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에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간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 좀 정답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fx가 a에서 극대값을 갖고 다항함수라고 했지? 다항함수는 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자, 극값을 가질 때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반드시 0이고 그리고 그때의 높이가 b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얘가 다항함수라고 지금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해보면요. 자, x에 관한 식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곱미분을 해야 돼. 개수 3은 뭐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요. 괄호 안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2x,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얘 그대로 얘 미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G'A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다 이제 A를 넣어서요. 이 결과 F'A 0이었죠? FA 이 자리 B니까 6A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4번, 5번, 6번 넘어가고요. 자, 9번은 정리만 할게요. 함수가 4차 함수지? 극대값을 갖는다. 4차 함수의 개형. 자,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4차 미분하면 3차. 그럼 3차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 예를 들어서 두 근을 갖는지, 아니면 한 근만 갖는지에 따라서 얘의 fx 함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극소 극대 얘 극대죠 극대 극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이 케이스라 그래서 자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하다 극소 찍고 근데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0은 되지만 다시 증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었지. 마이너스 플러스 유일하게 극소 얘도 극소 극대값 갖는 경우는 얘다. 그럼 뭐야? 얘의 도함수인 3차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풀었었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 합이 12인 원기둥에 자,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 높이 둘이 합쳐서 12로 일정할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여기 길이는 상대적으로 12 빼기 x가 되겠죠. 미지수 두 개 사용하지 말고 자, 이랬을 때 부피에 대한 식은 자, 밑넓이 1이죠. 얘 파이 x제곱 곱하기 높이 12 빼기 x. 자, 근데 변수 x의 범위는 변이니까 0보단 크고 12보단 작아야 되겠죠? 전개하면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최대가 되는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는 최대인 순간 x는 언제 최대고 그 x값을 찾으세요. 이런 뜻이네. 자, 14번 문제 왕별표예요. 왕별표. 자,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야. 역함수가 위에다 쓰세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 쭉 그래프 그렸을 때 다 높이가 똑같은 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러려면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쭉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면 높이가 똑같은 점이 두 점 발생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얘는 뭐야? 극소죠? 극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자, 항상 역함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말한 거 이거 꼭 써놓고 기억해 주세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하기만 하거나 감소하기만 해야 된다. 그 소리는 그 값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미분한 얘가 그 값이 없어야 된다. 그 값이 없는 케이스는 요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판별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17번도 뭐 같은 표현이고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삼삼수를 그렸더니 얘가 구간 0과 3 사이에서 극값과 극소를 모두 갖는다. 자, 그러면 극값 찾으려면 얘를 미분하고 12x죠. 얘가 0되는 값을 찾을 건데 이 도함수를 그렸을 때 0되는 값 두 개가 자, 일단은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게 서로 달라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색깔로 표현할게요. 0과 3 사이에 아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여기 뿔마 극대고 여기 극소구나. 이렇게 극대와 극소 두 개가 x의 값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 자, 그럼 이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근의 분리 개념이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죠. 네, 그 값이 두 개 존재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다.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조건. 자, 1번 판별식 등호 빠져요. 서로 달라야 되니까. 두 번째 축의 조건. 축. 자, 쭉 싹 그려보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축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축의 방정식은 아까 뭐라고 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2a분의, 자 여기 3이니까 2a 하면 6, b는 마이너스 10이지.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는 0과 3 사이에 있다. 이거 만족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함수값의 조건. 뭐였어? 0에서의 높이 f0, 기준점 3에서의 높이 f3, f0에서의 높이도 플러스, f3에서 높이도 플러스예요. 자, 여기다 써놓은 이 조건이 모두 다 참이 돼야지만 두 개의 극값이 0과 3 사이에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포물선 내에 내접한다. 자, 일단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 좀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식이 부호가 완전히 바뀌었지. 그럼 이 소리는 뭐야? 얘 마이너스 2쪽에다 줘보면 사실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네. 두 개의 식은 x축 대칭이구나. 그러니까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면 x축 대칭인 거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이때 미지의 점, 한 점, 1사분면에 있는 거 하나 잡고, 자 얘는 식 잘 봐야 돼요. 아, 여기 위로 볼록인 이 식이 위에 있는 값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면 얘도 x좌표 똑같고,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리고 얘는 문제가 쉽네. y축 대칭이니까 얘도 됐죠. 자, 이때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세요. 넓이 y는, 자, 그러면 가로 길이 얼마? 2t. 자, 세로 길이는요, 이 두 점 사이의 높이의 차죠. 잠시만, 이상한 게 클릭이 됐네. 자, 높이의 차 계산을 할게요. 위에 있는 점, 아, 지금 선생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 위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5고요. 밑에 있는 점이 t제곱 빼기 15니까 두 개 빼면 여기에 이제 2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y라고 하는 식은 3차식이 되기 때문에 그 3차식의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 문제지. 아, 여기까지 좀 숙제로 하고 라이트 쌤도 이어서 풀어주세요.